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준비를 열심히 더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제 채널 영상들은 다 이 영상의 철학을 기반으로 전략을 짤 거고요. 이 비트코인이 결국 암호자산 시장에서 기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코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겠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저도 유튜브 방송 많이 보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걸 제 투자 전략 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고, 이거를 아마 주변에 함께 투자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유하시면은 크게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영상이니까 주변에 투기꾼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도 제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해서 본인의 생각과 믹스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알림 설정은 오른쪽 위에 종 모양 버튼이에요. 앞으로의 제 투자 전략을 전부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결국에 고점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약간 4년 주기설만 얘기를 했어요. 왜 4년 주기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고, 그거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바로 금 시세와의 연동인데요. 자, 제목부터 볼게요. 디지털 금광 비트코인을 아시나요? 비트코인 넌 누구냐? 2009년 정체불명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디지털 금광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로 이런 기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기사가 2013년도 4월 17일에 나온 거예요. 참 재밌어요. 거품 논란 속 전세계가 주목하는 온라인 가상 재화 A부터 Z, 이게 2019년도 기사에서도 딱 이런 타이틀로 나온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가상화폐 A부터 Z까지, 이게 2013년도에도 나왔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아마 이런 내용이 2013년도에 나왔다는 거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옛날부터 굉장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은 2017년 8월 11일이에요. 금시세 비트코인 가격 강세, 안전자산으로 투자금 몰려. 갑자기 2013년에서 2017년이 되니까 안전자산이라네요. 타이틀을 그렇게 뽑은 것 같은데, 금 가격과 연동해서 비트코인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2017년 8월 11일에도 나왔어요. 이때가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가치가 없니 많이 하면서 뭐 폰지 사기다 이러면서 가격이 엄청 급등할 때잖아요. 그때도 근데 이런 얘기는 나왔다는 거죠. 다음은 2019년 9월 4일 금테크 얘기가 나오다가, 금이 사상 최대로 19년도에 올라갔었는데 또 최근에도 더 많이 올랐지만 뛰니 백금도 함께 오른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금과 비트코인의 공통점 리스크 회피다. 골드러시 금과 가격 연동 상관계수가 급등했다. 실제로 19년도 5월 이때쯤에 비트코인이랑 금 시세가 커플링 장세로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19년도 내내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10년도가 되면서는 그 얘기가 더 커졌는데, 2020년도 8월 24일 오늘 기사죠. 8월 초 비트코인 금 동조화 현상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자, 여기까지만 볼 건데, 금 시세가 결국에 비트코인이랑 연동이 되고 있는데, 금 시세랑 비트코인이 연동이 된다는 건 결국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금을 사는 건데, 제가 지금 암호자산 거래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채권 취급하고 무서울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교체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이랑 비슷한 특징인 게, 실제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그 아예 가상의 나의 가치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한정된 수량이라는 점이 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인데, 그 외에도 비슷한 공통점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암호자산 생태계에서 가치 저장 역할을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절대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뭐 클레이튼 이런 애들은 플랫폼 코인이잖아요.
이 위에 뎁이 올라가고 뎁들이 그 플랫폼에서 그 블록체인이 활성화하게 되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고, 뭐 체인링크나 카이버 네트워크, 오르비 체인 이런 애들은 그냥 블록체인 내에서 그 블록체인이 잘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보조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가치 저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이런 애들이랑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왜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첫 번째 근거에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팔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19년도 11월 3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60%는 존버라는 거죠. 비트코인 60%는 1년 이상 거래가 없어. 실제로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나스닥 상장 회사 중에서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뭐 얼마였죠? 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비트코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기사를 함께 봤었잖아요. 그처럼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투자 성향으로 비트코인의 60%가 장기 투자 성향으로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60%, 내년에는 70%, 내후년에는 막 75% 팔려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은 대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언제까지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는 없어요. 무한대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망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비트코인을 불신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성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있는 자들이나 글로벌 기업들, 즉 세력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밀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 아마존, 삼성, 카카오, 네이버, 그냥 모든 기업들이 다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금융 세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모든 기업들이 돈이 될 거라고 미래 먹거리라고 뛰어드는 이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이 이걸 부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4년도 9월 27일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원한다면서 나섰어요. 이미 이때부터 이 페이팔이란 기업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얘네들은 바보라서 이때 2014년에 투자를 했을까요? 모두가 알지도 못할 때 가장 눈치 빠르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카카오가 업비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아세요? 2016년도부터입니다. 불장이 오기 전부터 카카오는 클레이튼과 업비트를 다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죠? 다들 이해를 해주셔야 이게 앞으로 제 전략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위험 상황이 됐을 때 아르헨티나에 불었던 비트코인 열풍, 이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201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4년 주기설인데요. 4년 주기는 사실 이제까지 그냥 맞았던 거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전망으로 봐요.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감기 이후의 가격 변동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4년 주기의 핵심 포인트는 반감기 이후의 가격 상승인데요. 반감기라는 건 채굴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반감기 관련한 내용은 저번 영상에 한번 올린 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그래프를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월봉 차트인데요. 이 월봉 차트에서 이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2012년도 당시에는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가는데 23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 걸렸는데 여기서 2016년도 이때는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가는데 총 35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24개월이 걸렸다고 했죠. 24개월, 25개월. 근데 그 다음에는 3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저점을 찍은 후부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35개월에서 40개월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 6월에서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때 이렇게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점점 이 시장은 성숙해지고 있고 팔려는 사람은 점점 적어져. 그리고 가격 변동은 그거에 따라서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지만 맨 처음 초기 시장에서 아무도 안 믿었을 때랑은 가격 변동성과 그 시간과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많은 것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금시세와의 연동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팔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그리고 돈 있는 세력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향후 방향성으로 보고 있고, 반감기 이후 가격 상승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가격이 갈 것 같냐면요, 이것도 잘 들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 2022년이 도래했을 때 결국 고점이 된다라고 저는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렇게 고점이 됩니다. 그럼 그로부터 또 이제 2020년 반감기였으니까 2024년이 되면 또 반감기가 되잖아요. 전에 폭락을 맞긴 맞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제 35에서 40봉 사이의 상승 기간인데, 우리가 한번 미래까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불장이 끝났어요. 불장이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저는 하락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모습은 17년도 불장처럼 정말 미친듯이 펌핑이 일어나는 장세,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은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종적인 국면에 가서는 무조건 그런 미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친 상승 끝에는 뭐 리플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으로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또 도래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냥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에 끝나고 나면 2024년이 또 반감기잖아요. 근데 2020년이 반감기였고 2024년이 반감기였는데, 이때 폭락 맞고 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반감기와 폭락 시점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반감기 사이클에 의한 급등락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사실 반감기 이후에 급상승이나 급등락은 없고, 이 시점이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고 비트코인이 초안전 자산이다 라고 아마 믿게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으로는 아마 큰 돈을 벌기는 힘든 그런 시장이 2024년쯤에는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시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이 기회를 모두 살려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결국 오른다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시점에서는 전국의 우리 현재 서울 아파트 땅값처럼 됩니다. 조금씩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패신화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치만 이 시기가 되면 비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긴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에 2020년도 반감기 끝나고 24년 반감기, 28 반감기, 2036년도까지 반감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도래할 때 계속 상승하긴 상승할 거예요. 다만 폭발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지금은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회라는 건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만 있는 겁니다. 2024년에 가서 비트코인이 모두가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시점에서는 큰 돈을 벌긴 힘들어요. 오늘 영상은 개인적인 영상이지만 제 채널을 좋아하고 제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정말 한 번 더 들으시더라도 오늘의 내용은 전부 다 이해하신다면 저는 앞으로 투자하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제 생각엔 정말 확신을 하고요.
앞으로도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 중간중간 언급할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상세히 다루지는 못할 테니까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